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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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아, 가야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이 늦게 끝났어요, 7시에. 예, 그래가지고 문 닫았더라고요. 오늘 이따 월요일에 가면 안 되겠어요? 예, 예. 사랑도전에 이름도 남긴 것이 한평생 나가던 뜨거운 냄새 정신을 반대하고 이웃갈만 나가서 그날이 올 때까지 흔들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한편은 안가 태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한편 앞서서 나가니 사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식이사 공수처 TV 사단법인 시민의 소리 TV 노트입니다. 어제 때는 저의 1890억대 빼앗기고 구형 6년 받은 당사자입니다. 저는 1890억대 사업권을 강탈당하고 돈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 소개쟁이가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찾아온 사건에 대해서 어제 공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의견서라는 걸 만들어서 어제 제출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2 과하 300배 사건의 피고인 노덕공의 재단 이사장, 분양사 대표, 시공사 대표도 8년 받고 또한 재단 이사장, 분양사 대표 저 또한 징역 6년씩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사연을 방송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 의견서 이렇게 해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노덕봉은 다음과 같은 공소 사실에 관하여 억울한 사연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개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피고인의 이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가야 봅시다. 피고인은 공소일 박상우 의원 3일로부터 납골당 2만 기 안치 사업권과 그 부지에 관한 권리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주는 조건으로 80억 원의 엠파크와 피고인 노덕봉이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인수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였고 그 후 토지주 박상우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단법인 이행 각서를 변호사와 같이 3회 이상 받고 또한 1억 5천만 원 중도금을 주면 조건으로 장묘 재단인 재단을 설립하여 주는 조건으로 조건과 못할 시에는 토지수 박상우 민영사장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이행각서를 받고 이렇게 토지와 사업권을 80억 원에 대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피고인 노덕금은 재단을 인수하거나 설립된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까지 하여 주고 최종으로 민영사장 책임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피고인들이 2008년 12월 1일자 공중사업 약정서 특약사항을 위반하고 조항과 관리 운영권을 강탈하여 피고인들은 지역의 박상우의 사인으로부터 납골당 2만 기 안치 시설 및 독점 시행권을 부진 토지 및 대금을 토지 대금수로 80억 원에 매 종합개발이 상호 변경이 돼가지고 엠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노덕금은 공동으로 이 박상욱의 사무로부터 이를 양수하였고 양수한 그 안치 시설에 대하여 엠파크 주식을 담보로 투자를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엠파크를 SPC 특수목수 법인으로 설립하여 엠파크가 납골당 안치 시설 및 재단을 설립하거나 재단을 인수하여 납골당을 허가권과 토지 재단에 출연하는 것까지 엠파크는 SPC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해산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법인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납골당에 대해서 안치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숫자가 500기 미만까지는 개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500기 이상은 안치단의 기수를 늘리는 것을 허가받고 분양 사업을 하려면은 재단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범위만을 500기 이상의 납골당 안치당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7년 5월 25일 시행령 제489호로 그 매장 장묘 사업 등에 관하여 대한 법률에 의하여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도록 시설 권리를 설치 관리하는 것을 민법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군위에 있는 재단법인을 5억 8천만 원의 송기철로부터 인수 승계하여 엠파크 주주 겸 이사진을 금상공원의 이사로 선임하여 양주지사를 설립하여 양주시에서 허가를 신청하여 양주시청에서는 산지, 초지, 도로, 건축 허가를 다 해주고 납골당 분양 허가만 피고인들 시공사 편에 서서 불허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양주시는 주소지가 처음부터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 안 된다고 했으면 될 것인데 경기도 지역에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재단의 주소지만 옮겨내면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양주시는 지금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현재 양주시장님께서 아무것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엠파크 피고인 양주시의 건의로 경기도에 있는 재단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인수한 법무법인 변호사 정땡땡에게 이름하였습니다. 이 인수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재단법인 조항금을 본사를 인수하는 데는 16억 4천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양주지사만 저기할 때는 6억 4천만 원짜리를 공로금조로 지급하고 재단법인을 인수하여 양주지사를 설립해가지고서 봉안당 안치시설을 하도록 하는 재단은 정관 변경 신청을 하여 경기도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이사진은 모두 사임을 하고 재단 이사장만 정관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 허가가 나오면 재단 이사장을 사인의로 하였으나 2008년 12월 1일자 공중사업 약정서를 위반하고 변호사 정땡땡이 피고인 시공사 대표, 재단 이사장, 분양사 대표가 같이 법 기술을 부려가지고 재단에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재단을 강탈한 것입니다. 저는 허가권과 전 재산을 출연한 당사자임에도 법적으로 해임할 수 없음에도 저를 해임해버리고 자기 자신들끼리 저는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민원체를 해가지고 2년 동안 분양을 하던 당사자를 법적 절차 없이 회장실 열쇠를 부수고 무단 침입해가지고서 거기에 있던 서류 일체와 모든 것을 다 절취해가도 그 사람들은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판에 불리한 식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단은 양도양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지를 바꾸는 형식으로 인수승계하여 피고인이 인수대금으로 6억 4천만 원을 재단의 이사장에게 공로금투로 지급하면 통인재단법인 대표이사 이사장 시기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이 백땡땡이를 피고인이 엠파크 공동대표이사 노덕분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재단법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취임하기로 되어 이루어졌고 그 합의에 따라 재단 이사장이 공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약속된 6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헛소리로 하고 있는데 진실은 다 밝혔습니다. 그 영수증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걸로. 그리고 양주 경찰서에서 인지 사건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건을 의정부 검찰에서 이거를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고인은 박상욱 등으로부터 대금 80억 원을 계약 80억 원의 사업권을 계열하고 매입한 납골당 안치스러 허가권과 부지인 산지 조지 초지 건축 허가를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엠파크에 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재단법인만이 금산 재단을 인수하고 납골당 사업의 증설 허가 신청을 하면서 납골당 시설의 부지 등 재단법인 금산을 이전하였고 재단법인 금산의 이사장으로 이 시공사 대표를 재단의 이사장으로 하였고 그 시공사 대표는 부인입니다. 시공사 대표 부인이 이렇게 세웠고 재단법인 그래가지고 납골당 증설을 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소가 경기도에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허가가 거절되었습니다. 재단법인이 양주지사를 설립하고 납골당 분양 허가권과 그 부지 등을 피고인들의 권유로 재단에 명의 신탁하였고 제도적으로 행정 절차상 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정 절차상 재단을 저희가 샀고 또한 재단법인을 그 전에 재단을 샀기 때문에 재단에 이제 저희 허가권과 모든 것을 재단에 출연을 해야만이 서게 되기 때문에 그 행정 절차상 그거를 이사회로 해서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로 해가지고서 행정 절차상 뭐 사고 판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피고인 등 이 박상욱 사인으로부터 80억 원의 인수한 납골당 허가권 및 그 부지에 대한 재단법인은 이전한 것은 2008년 12월 1일자 시공사 대표, 분양사 대표, 재단 이사장과 제가 공중사업 약정설 특약사항까지 했습니다. 시공비와 저기가 공사 비지 다 변제되면은 노덕분이 지정하는 자는 사임토록 하고 노덕분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장 감사에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재단에 넘겼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배임죄 특가 배임죄로 징역 6년을 구형을 선고받고 지금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라는 것은 박사공의 3인으로부터 엠파크와 노덕봉 개인이 공동으로 구입을 했고, 또한 그 사건 자체가 초창기 그 박사공의 계약을 할 때부터 재단 설립을 조건으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재단법인에다가 어차피 넣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매일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엠파크로 상호 변경이 됐는데, 그 상호 변경된 이유는 HPC 목적 법인으로서 주식회사로 했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식 10%에 10억씩 담보를 받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사 대표, 분양사 대표, 재단 이사장이 약정서 위반했냐? 2008년 12월 1일자 공중사업 약정서 투약사항을 위반하고, 또한 2011년 7월 4일자 저축은행하고 한 공중사업 약정서를 위반하고, 또한 재단 이사장이 확인서 썼습니다. 자신은 양주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사업 양도 승인이 나오면 재단 이사장 중에서 사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위반하고 이렇게 해서 강탈하는 사건입니다. 이래서 저희는 피해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발을 해가지고서 22명의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인 하늘한 투자 공동체 협동조합 22명이 지금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47억 원 상당의 엠파크에다 투자를 해가지고서 지금 그 사람들은 왜 투자를 했나? 2008년 12월 1일자 공중사업 약정서를 믿고 투자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는 또 가처분권자도 있습니다. 가처분권자도 그 약정서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묵인했지만은 그 약정서를 위반한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 피고인들입니다. 그 피고인들이 지금 저와 같이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1890억 달러를 빼앗긴 당사자를 그 박상승 검사가 편파 수사를 해가지고서 사기죄로 고소도 않은 사건을 인지 사건으로 저기하고, 또한 저에게는 그 공소 사실이 이게 세부 명랑한 것입니다. 이게 배임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당연히 처음부터 재단이 있어야만이 사과를 하기 때문에 재단을 또 양주시장은 16억 4천 공로금수를 지불하고, 파주 본사는 10억을 더해가지고 16억 4천만 원에 퇴직금조로 지불하고 하였으나, 이를 모든 것을 다 위반하고 시공사 대표, 재단이사장, 분양사 대표가 모든 것을 공중된 사업 약정서를 위반하고 강탈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공중된 약정서들만 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단법인 금산에서 이사장 박땡땡이가 2010년 8월 30일자 시킨 사건 납골당 시설 부지 및 건축물을 재단법인 이사장에게 공모할 1890억대 사업권을 토지와 건물 등을 58억 원, 또 허가공문을 24억 원 등 토지를 3억 원에 양도 승인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산 것이다. 이렇게 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것이죠. 그거 1890억 달러를 어떻게 82억에 사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금산구는 인수 작업과 재단의 인수 작업을 대하여 맡아서 처리하던 법무부인 변호사 정땡땡이가 공소에 시공사 대표와 신한저축은행 팀장과 한편이 되어 피고인의 업무 처리를 부탁을 받고 작성한 재단법인의 양수 합의서를 보관시킨 약정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져와서 피고인 노덕봉이 보관시킨 약정서를 돌려주지 않고 빼앗아 가는데 법률적 조력 역할을 하고 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재단에서 피고인이 패소하는 요즘 아픔을 모두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임 사기 행위에 대하여
시공사 대표와 저는 또한 재단 이사장, 분양사 대표가 공모한 2008년 12월 1일자 사업 약속 특약사항과 서약사항을 위반하고 신한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인 이 대출 팀장 그리고 이 땡땡이 이사장 땡땡이가 공모하여 주식회사 엠파크 설립자이자 낙골당 시설 모든 권리의 실제 소유자였던 재단법인을 돈 한 푼 안 받고 명의신탁으로 이전한 낙골당 사업도 모든 권리를 명의신탁의 피고인은 수탁자인 엠파크로부터 이문 권리를 재단법인으로 진정인을 양도한 것이 아니냐 허위 사실로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재단법인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엮였습니다. 뭐 분양 사기, 뭐 또 사기, 또 뭐 특가 배임 이렇게 가지고 세 가지로 엮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또 그 특가 배임으로만 엮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대표가 구형 8년을 받았고 또한 재단 이사장은 6년, 분양사 대표 6년, 저도 똑같이 저도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똑같이 6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890억대 사업권을 뺏기고 또한 구형 6년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참 저기 할 때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배임 사기 행위는 이 시공사 대표와 처인 분양사 대표 또한 재단 이사장이 공모한 2008년 12월 공중사업 약정서 특약사항대로만 했으면은 피해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을 이렇게 피해자가 많게 만들어서 이 사건이 욕심을 부려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또한 시공사 대표는 어저께 그 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저기 했다고 하는데 저기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세금도 못 나고 뭣도 못 해가지고 공소장에 다 나와 있더만요.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뭐 수목장 해가지고 300억대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또 재단 지사에서도 모두 700억대의 수목장을 얘기해서 700억대를 벌어들여가지고 수익을 올렸으면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양심도 없이 그렇게 노덕봉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뭐 억을 맞이가 않고 있다는데 그거 다 진정으로 주는 겁니까? 그게 전부 다 저기 한 건데 자신들이 맡겠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도 없는데 어음을 계속 발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저희 사건 11건 정도를 한 변호사가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면서 피고인을 대신하고 변호사법 31조 1항을 위반하면서 그쪽 편을 서서 지금까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호사법인데도 이거 하나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사임을 아니하고 뒤에서 조정을 법률적 기술을 부리면서 법무법인 변호사 변호사가 두 사람과 세 사람이 재단의 이사로 출연하면서 포진하여 피고소인 노덕봉을 허가권과 토지를 무상으로 출연한 당사자로 시설을 권리를 빼앗기 위하여 소송을 맡아가지고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변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사건 낙골당은 설치 허가권을 그 부지를 노덕봉은 엠파크와 노덕봉은 공동으로 인수하여 피고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되어야 함에도 저를 배제하고 자신들이 이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서 개발 약정서를 대출하는 팀장하고 하고 또한 시공사하고 대출하는 팀장하고 이 너무 사건 가지고 대출 약정서를 개발 약정을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뺏어가려고 다 얘기했고
또한 시공사 대표와 팀장은 자신들이 사문서 2조를 해가지고서 고소를 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 사건도 왜 사문서 2조까지 해가지고 7회 이상 대담범 서입하려고 해. 저 원래 서입을 하려다가 걸린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재판은 굉장히 참 시혈적으로 재단을 밟았는데 어저께 구형 때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형을 때려가지고 이제 선고일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파크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어제 나와서 저기를 하는데요. 엠파크는 지금 현재 피해자가 아닙니다. 목적 법인으로서 HPC 법인으로서 재단에다가 허가권과 전 재산을 출연하는 동시에 해산되어야 될 법인을 저하고 같이 일을 하던 권땡땡이가 안산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직군역으로 모형함을 받아가지고서 51% 주식만 10억 정도에 사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적인데 그 전에 하늘한 추모공원과 엠파크가 공동 사업 약정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엠파크는 모든 것을 하늘한 추모공원에다가 다 위임하고 저기 권리를 양도해서 하늘한 추모공원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진정서도 넣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진정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앞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엠파크는 절대로 피해자가 아니다. 엠파크 공동 사업 약정서 모든 권리를 주 하늘한 추모공원에 이심 양도하여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민사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금산을 5억 8천만 원 인수 승계받아 인수받은 금산의 이땡땡 도로공사 사장 분양사 대표에게 각서를 써줬습니다. 28억 원에 재단에서 준다는 각서를 써줬고 이런 것처럼 할 때 배임 사기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 1일자 공정사업 약정서만 믿고 철석같이 믿고 위와 같이 그 재단의 권리를 이전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주시청에 의하여 금산으로는 사업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재단을 양주지사만 공로금주로 6억 4천만 원을 주고 파주 본산 퇴직금 명목으로 16억 4천만 원 통합 10억을 더해가지고 16억 4천만 원에 여기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시공사 대표가 10억씩 퇴직금 명목으로 김땡땡이하고 둘이서 10억씩 명목으로 주었고 또한 공로금 명목으로 6억 4천만 원을 주었는데 그거 뭐 공사비라고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실은 다 밝혀진다. 이것도 민사 소송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또 들어가서 전부 다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법인 금산은 백땡땡이와 피고인 모르게 낙골당 안치 시설과 그 부지 등을 82억에 재단에 넘긴 것으로 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것입니다. 그 넘겼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와 같은 재단법인 1890억짜리를 어떻게 82억에 넘긴답니까? 이거는 1890억은 신한저축은행에서 120억 대출을 하면서 여신감정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 가랑감정에서는 1030억으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변호사법 31조 등을 위반하고 이렇게 피고인들과 짜고 재단을 양도 승계하는 공간시킨 약정서를 돌려주지 않고 얼마나 저 변호사가 도둑놈 새끼입니까? 재단을 양도 승계하는 약정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해놓고 돌려주지 않고 이렇게 짜고서 이렇게 한 사건이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변호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이래서 변호사 법조계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변호사들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당한 이 정말 내 사건을 11건 정도 했으면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믿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돈 앞에는
끔찍을 않는 사람들입니다. 피고인이 분양을 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은 분양 계약서 없이 분양을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땅을 사서 개발해서 하는 사람인데 제가 주인인데 누굴 분양 계약서를 써가지고 저기요 겁니까? 행정 절차상 재단법인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분양 계약서를 써서 그것도 분양 계약서를 왜 썼냐? 재단에서 100억 돈 빌린 돈이 연체가 천여년은 분양이 안 돼가지고 연체가 되니까 연체가 20% 된다고 그래서 어디서 분양 보증금조로 한 3억 빌려와라 해가지고 저의 지인 천하명당에서 제가 3억을 제가 보증을 하고 이자를 제가 물기로 하고 빌려옵니다. 그랬는데 천하명당이 분양이 안 되니까 거기서도 분양을 못 얻었다고 보증금 3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줍니까? 또 내가 보증 쓰고 내 사업권이니까 내가 빌려왔으니까 제가 이제 3억 원을 또 제 주식 하늘한 투모은 주식 이 땡땡에게 내 주식 45%를 양도 담보 해가지고서 월 650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3억을 빌려다가 천하명당에 3억 원을 줍니다. 근데 3억을 갖다가 줬더니 5천만 원은 또 자신들이 있으니까 그놈으로 내고 끝을 닮아서 전부 다 냈다 하면 저기 하니까 5천만 원을 또 변호사비 등 분양금을 쓰라고 해가지고 운영비로 쓰라고 해서 하늘한 추모원에서 운영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사업권이 누구 거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재단에서 내야 할 그 3억 이자도 재단에서 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를 제 사업권이니까 재단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한 것을 그거를 무시하고 모든 걸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월 650만 원씩을 제 개인적인 하늘한 추모원에서 다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늘한 추모원에서 지불을 하냐? 3억 하늘한 추모원에서 모든 것을 다 인수를 엠파께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한 추모원에서 그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변호사비 뭐 용역비 전기세 수도세 다 하늘한 추모원에서 지불했던 겁니다. 여기저기 빚을 얻어다가 이렇게 한 것을 한 것도 모르고 이렇게 저희에게 사기꾼 취급을 하는 재단 이사장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만나가지고 그 수백억을 벌었으면은 그런 양심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시죠. 천하명당이 분양이 저조하여 이렇게 다시 분양 보증금을 요구할 때 그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않고 네 사업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제 하늘한 추모원 개인 주식 45%를 잡혀서 월 650만 원씩 투자금조로 투자금 이자조로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피고인 다음에는 피고인은 재단에 입금한 보증금 2억 5천만 원과 또한 분양 수수료 4천만 원,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도 받지 못하고 1,030억대 사업권을 2008년 12월 1일자 공중사업 약정서 특약상을 위반하고 피고인들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또한 그 당시에 저를 분양 계약 기한이 끝났다고 하면서 내쫓으면서 용역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피고인의 회장실 열쇠를 부수고 무단 침입해가지고 회장실에 있던 기밀 서류 등 컴퓨터 모든 기증품 등을 절취해가고 112를 신고했으나 불기소 이웃에 문이 열려서 가져갔다 이렇게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파크 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제가 고소하는 사건은 한 건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고소하는 사건은 이렇게 다 기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검찰은 불공정한 수사를 하여 피고인들에게 공정사업 약정서를 위반하고 강탈한 그 노동봉의를 기망하고 사기를 당하여 강탈하고도 또한
세무금 변제세 돌려주기란 사업권을 돌려주지 않고 주인인 피고인을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재단법인 금산 사업을 조항공으로 이게 82억 원에 한 것에 대해 배임죄 됩니다. 엠파크는 그래도 공사비도 줄 거 있고 또한 저기 세무금도 줄 것이 있어서 금산으로 넘겨도 배임죄가 안 되지만은 금산공원 시공사 대표와 이사장 실질적으로 금산을 운영하는 시공사 대표와 재단 이사장은 똑 떨어지는 배임죄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금산 재단에서 재단으로 넘기는 데는 돈을 받고 넘겨야죠. 무슨 약정을 쓰고 넘겨야죠.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재단으로 넘기는 것은 돈을 받고 뭔 조건을 다 같이 저기 하면은 같이 저기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시공사 대표와 재단 이사장, 분양사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지금 분양사 대표가 거기 재단에 분양을 하고 있고, 또 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공사 대표가 그 회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수목장을 재단에서 수목장을 하려고 이용재로부터 땅을 18,000평을 16억 2천만 원에 주고 계약해서 가지고 수목장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설계를 수목장 설계를 4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1억 6천만 원을 설계비지로 줬는데, 거기서 6천만 원을 또 비자금으로 빼가지고서 김땡땡이 분양사 대표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낙골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수목장에서 300억대를 벌었으면은 그 수목장 재단에서 할 그 수익이 수목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수목장으로 저기 재단으로 와야 되는 돈을 보입니다. 그것을 빼돌려 가지고 그렇게 벌었음에도 노덕봉이 사기꾼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또한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사기 사건에 대해서 그 고소인들이 저를 고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도 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총장을 가족을 최초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보복 수사를 하여 불기소했던 사건과 고소도 하지 않은 사건을 박상성 검사가 구속영장을 쳐서 저를 구속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누구의 뒷백이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검사에게 물어봐요. 아니 사기죄를 인지사건으로 했단 말입니까? 사기죄라는 건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사기죄를 그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2008년 12월 1일자 공중사업약성서 특약상대로 이행하면은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피고인들 셋이서 이 특약상을 위반하고 지금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비가 다 시공사 공정 약정서에 보면은 오제 보면은 공동으로 분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공비 다 변제 받으면은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는 사인표로 가고 노덕봉이 지정한 자를 이사장,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그런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강탈해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기하고 주시기를 바라고 수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진정 내는 것은 시공사 편에 서서 불공정한 수사를 하여 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확실한 입증 자료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인지 사건으로 불공정한 수사를 하여 기소한 것으로서 이 사건은 무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는 피고인들이
공중 약정서를 위반하고 한 것이 배임 사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돈 한 푼 없이 빠져나와가지고 기초 수급자로 그동안 제가 분양했던 분양 수수료 4천만 원도 안 주고 분양 보증금 2억 5천도 안 주고 또한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도 안 주고 모두 다 이렇게 저기 했던 것입니다. 알 그지로 만들어가지고 기초 수급자로 만들어서 내쫓아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땅을 사서 허가권과 땅을 사서 개발해서 재단 범위를 또 2개나 사서 또 수목장 하려고 또 땅 18,000평을 샀어.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털도 안 뽑고 이렇게 뭐갑니까? 개 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말과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사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시공사 대표, 재단 이사장, 분양사 대표가 피고인 노덕봉과 같이 2008년 12월 1일자 공중사업 약정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를 작성한 특약상을 보면 위반하고 피고인 노덕봉을 기망하여 실체 재단을 차명으로 운영하고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시공사 대표는 시공사 대표 제수씨를 재단의 총괄 격리 이사로 앉혀가지고 공안당 불법 탈법으로 시공사 대표와 차명으로 피고인들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또한 재단법인에서 재단에서 하고 있던 300억대 수목장까지 가로채고 분양사도 가로채고 금산도 가로채도 재단 2개와 분양사 수목장까지 가로채서 700억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한우란 투자 협동조합의 22명의 47억에 대해서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이렇게 독식하면서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세 고발 조치에 보면은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수익금을 독차지하면서 실제로 수익자를로서 내 배임 사기를 한 것은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엠파크 피고인은 엠파크 노덕봉은 검사의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그 충분한 증빙이 없으므로 피고인 노덕봉에 대하여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은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장모 등을 최초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기소되었던 사건들과 또한 고소고발도 하지 않은 사건들을 인지사건으로 엮어가지고 노덕봉을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 영장까지 해줘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한국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노덕봉을 무죄로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저를 믿고 투자한 하늘한 투자협동조합 공동체 협동조합 22명은 피해자들은 2008년 11월 1일자 공정된 사업 약정서 특약상을 믿고 투자를 하였으나 피고인들 3인이 기망하여 공중사업 약정서를 위반하고 1030억대 사업권을 차명으로 강탈하고 한 것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22명은 집은 경매되고 가정은 파탄되어 피눈물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어 말과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 박상욱과 이용재는 잔금을 못 받고 화병으로 사망하였고 또한 투자자 단상득도 화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꼭 이 진실을 밝혀 22명의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에 엄이 없도록 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구로공단에서 야학을 하면서 경희실업고등학교 교감과 어린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만 된다면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이 되고 저희 2012년 12월 1일자 공중진 사업 약정서대로만 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생긴 일입니다. 하루속히 이 진실을 밝혀주시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언론법인 주식회사 공수처 TV 양주 시민의 소리 TV가 방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